저희는 그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으로 오라클을 설치를 했어요. 버전은 21C 익스프레스 에디션을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코드 편집기로 사용하기 위해서 SQL 디벨로퍼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SQL 코드를 편집을 하고 실행할 수 있는 이런 코드 편집기와 실행기는 SQL 디벨로퍼만 있는 건 아니고요. 다른 종류의 그런 툴들도 많이 있다라고 한번 소개시켜 드렸던 적이 있었죠. 저희가 수업 시간에 SQL 디벨로퍼를 사용하는 거는 오라클에서 제공되어지는 프리 소프트웨어니까 사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를 설치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게 그 연습용 계정을 만드는 거를 했었어요. 그죠? 기억나시죠? 요거 파일도 GitHub에 그, 푸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우선 어드민 계정으로 접속을 한 다음에 SQL 플러스나 명령창에서 SQL 플러스와 같은 그런 걸로 일단 접속을 하신 다음에 새 명령을 실행을 해주시면 돼요. 첫 번째 명령은 그 세션 정보들 중에서 오라클 스크립트라고 하는 정보를 출력값으로 바꾸겠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얘가 의미하는 거는 사용자 계정 이름 앞에 계정 이름 앞에 항상 이렇게 붙여야만 되는 그런 제약사항을 없애기 위해서 이런 걸 없애기 위해서 이 첫 번째 문장을 실행을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이 실제로 사용자 계정을 만드는 거예요. create 유저를 만들겠다죠. 유저 다음에 나오는 게 로그인 아이디가 되는 거고요. identified by 뒤쪽에 나오는 게 비밀번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었을 때 create user cut identified by tiger 이렇게 만들었었죠. 요것 혹시 HR 계정이 만들어지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면 요렇게 하셔가지고 HR 계정을 만들어주세요. 오늘 HR 계정에서 연습용 테이블들을 만들고 그리고 몇 가지 연습 문제들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명령어는 여러분들 스컷 계정으로 접속하셔도 가능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스컷한테 데이터베이스 어드민 권한을 부여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유저를 생성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그 유저한테 여기는 뭐 HR이겠죠? 여기 HR이라고 만들었으면 여기 HR이 되겠죠. 위에서 만든 HR이라고 하는 유저 계정에게 데이터베이스 어드민 권한을 부여하겠다라는 그런 명령어입니다. 권한의 종류는 그 오라클 문서를 찾아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리소스라고 하는 권한이 있어요. 리소스라는 권한을 주게 되면 테이블을 생성하거나 테이블을 삭제하는 그리고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 셀렉트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부여가 되고요. 커넥트라고 하는 권한을 주게 되면 DB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가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권한 이름들이 있는데 저도 권한 이름들을 다 외우고 다니지 못해요.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문서를 찾아보기 때문에 DBA는 간단하니까 외우고 다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마 여기 스컷 대장한테 DBA 권한을 줬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자 계정을 먼저 만들었었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파일에서는 소개를 했어요. 이 SQL 디벨로퍼라고 하는 툴을 사용하는 그런 소개를 좀 드렸죠. 그러면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SQL 이런 용어들을 좀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SQL 디벨로퍼에서 스크립트 파일을 만들 때는 Alt F10 여기 버튼이 있죠. 이 버튼을 클릭하셔도 되고 아니면 단축키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컨트롤 엔터는 명령문을 실행할 때 이게 커서가 있는 위치에 한 문장을 실행한다고 했고요.
드래그가 되어져 있는 선택된 부분만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F5는 스크립트 전체, 그러니까 파일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를 다 실행하는 거라고 말씀드렸고요. 얘네들도 버튼이 다 있어요. 여기 보시면 얘가 한 줄 실행하기, 명령문 실행하기,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있는 게 스크립트 전체 실행하기. 이렇게 버튼을 클릭하셔도 되고 단축키 하셔도 되죠. 뭐 이런 소개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파일에서는 저희가 가장 가장 기본 쿼리를 말씀을 드렸고, 가장 기본적인 형식은 select from 이라고 말씀드렸죠. select from table, 그리고 이 테이블에서 우리가 보고 싶은 컬럼들을 쉼표로 구분해서 나열하시면 된다 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러면서 뭐 컬럼 이름 대신에 별명을 주고서 출력하는 방법이라든가 뭐 등등등, 그 다음에 이 연결 연산자 뭐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렸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파일에서는 조건을 만족하는 행들을 선택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기본적인 문법은 select from where. 순서는 반드시 지켜야 되죠. 순서는 반드시 지키셔야 됩니다. 어떤 테이블에서 from table, where 조건식,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그죠? 조건을 만족하는 필요한 컬럼들을 select,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문장이죠. 그리고 항상 출력할 때 순서는 order by, 제일 마지막, select 문장의 항상 가장 마지막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조건식을 만들 때 여러 가지 연산자들이 사용이 될 수가 있었죠. 왼쪽 오른쪽 같은지 다른지, 왼쪽이 더 큰지 크거나 같은지, 왼쪽이 작은지 왼쪽이 작거나 같은지, 그 다음에 널인지 널이 아닌지 뭐 이런 등등등. 이것 말고도 더 있었죠. between and라고 하는 연산자도 있었고 in이라고 하는 연산자도 있었습니다. 네, 그런 것들 사용하는 방법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두 개 이상의 조건식을 논리 연산자로 연결을 할 수가 있었죠. 두 개의 조건이 동시에 만족하느냐 and, 적어도 둘 중에 하나는 만족하느냐 or, 그죠? 그 다음에 조건식을 부정할 때는 not을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where를 만드는 방법들을 저희 말씀을 드렸었어요. 부서 번호가 10번인, 그 다음에 커미션, 수당이 널이 아닌, 그리고 급여가 2천 이상인, 그 다음에 여기서는 급여가 2천 이상이고 그리고 3천 이하인 뭐 이런 것도 했었고, 똑같은 거를 between and로 바꿀 수도 있다 뭐 이런 것도 했었고요. 밑에 보시면 in이라고 하는 연산자가 사용된 부분도 있을 겁니다. 네, in은 5어를 할 수 있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부서 번호가 10번이거나 또는 20번인 이렇게 할 때 부서 번호가 10번과 20번 안에 있으면 이렇게 한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볼까요? 네 번째를 보시면요. 네 번째 파일에서는 저희가 한 게 함수를 말씀을 드렸었어요. 함수란 아규먼트를 전달을 해서 그 아규먼트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하고 그 결과를 리턴해 주는 거. 그게 함수고요. 오라클에서는 단일행 함수, 다중행 함수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중행 함수를 다른 말로 그룹 함수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단일 함수는 행이 하나씩 아규먼트로 들어가서 행 하나마다 결과값이 하나씩 반환이 되는 함수. 그래서 만약에 테이블에 행이 10개가 있다 그러면 결과값도 10개. 그렇게 결과가 나오는 함수를 단일행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4번에서 저희가 다뤘던 것들은 전부 다 단일행 함수들만 다룰 수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문자열들을 전부 소문자로 바꾸겠다 라거나, 그 다음에 문자열을 전부 대문자로만 바꾸겠다 라거나
등등등 뭐 이런 것들을 했었죠. 그래서 뭐 문자열 관련해서는 replace, substring 뭐 이런 것들도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소개시켜드리지 않은 함수들은 교재를 참고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뭐 함수 이름들을 뭐 다 외우고 있으면 좋지만 어떻게 다 외우고 다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그때 필요할 때 오라클에 이런 함수가 있을까 하고서 검색해보고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함수 이름들은 그 오라클과 다른 데이터베이스가 함수 이름들이 다른 경우가 가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디코드, 우리 여기서 아마 디코드라고 하는 거를 쓴 적이 있었죠, 이렇게. 디코드 함수는 컬럼에 있는 값이 여기 두 번째 있는 값과 같으면 세 번째 있는 값을 리턴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 값을 리턴해주는 이게 디코드 함수인데 오라클에서는 디코드라고 함수 이름이 만들어져 있지만 MySQL에서는 if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함수 이름들은 그 동작하는 방식은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데이터베이스마다 조금씩 달라요.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관련된 문서나 웹 자료들을 검색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동작하는 방식만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이런 함수가 있었지 이런 함수를 한번 썼던 것 같은데 뭐 그런 정도의 기억만 있으시면 나중에 언제든지 검색해서 그런 것들을 사용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어, 한꺼번에 뭐 다 외우지는 말자. 근데 그리고 자주 사용해 보자. 자주 사용하면 뭐 자연스럽게 외워지게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런 단일행 함수들을 4번에서 주로 다뤘었어요. 그 다음에 5번에서 주로 다뤘었던 것들은 그룹 함수, 다중행 함수들을 다뤘었는데 다중행 함수들은 여러 개의 행들이 아규먼트로 한 번에 전달이 됩니다. 한 번에 전달이 돼서 결과값은 하나만 결과값이 리턴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셀러리 컬럼에 있는 모든 값들을 셀러리 컬럼에 있는 모든 값들을 아규먼트로 주고 평균을 계산해 주세요. 그럼 평균값 하나만 딱 리턴이 되겠죠. 네, 이런 함수들이 다중행 함수.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여기 정리가 되어 있죠. 그리고 카운트, 개수 널이 아닌 그 컬럼, 널이 아닌 행의 개수를 세주는 거. 그 다음에 sum, 합계, average, average, 평균, variance는 분산, stdv는 standard deviation, 표준 편차. 그 다음에 최대값, 최소값, 뭐 이런 것들 다뤘었고요. 이 그룹 함수들은 그 SQL 문장에서 어떤 문장과 같이 사용이 주로 많이 사용이 되냐면 그룹 바인 문장과 같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섯 번째 파일에서 SQL 문장의 전체 형식을 말씀을 드렸죠. select, from, where, group by, having, order by가 전체 SQL의 그 문장 형태다. 그리고 문장의 순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where하고 having은 꼭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실행되는 순서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테이블에서 where 조건식을 만족하는 행들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group by 어떤 컬럼 어떤 기준 그룹으로 묶어서 그룹별로 묶어서 그 다음에 having 조건식 그룹들 중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그룹들을 선택해서 그 다음에 필요한 컬럼들을 선택하고 함수를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출력 순서를 조정하는 거죠. 오더 바이로. 그래서 여러 가지 그룹 바이들을 저희가 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제 한 게 조인이었었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가장 큰 특징이
데이터들을 여러 개의 테이블로 쪼개서 저장을 하고요. 그리고 관련된 테이블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컬럼들이 있게 돼요. 그래서 그 관련된 테이블들을 연관 컬럼을 이용해서 두 개 이상의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합쳐가지고 필요한 값들을 검색하는 방법이 조인. 조인에는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너 조인, 그 다음에 아우터 조인. 아우터 조인에 다시 세 가지가 있죠. left outer join, right outer join, full outer join. 그래서 그 문법이 두 가지 문법이 있는데 표준 문법하고요. 어, 온절을 사용하는 아마 여러분들 교재에서는 안시 표준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온절 뭐 아마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표준이에요. 그래서 select, from, join, on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 문법은 데이터베이스 종류에 상관없습니다. 오라클이든 뭐 MySQL이든 MariaDB든 아니면 뭐 MS SQL이든 데이터베이스 표준이기 때문에 모든 데이터베이스 회사에서 이런 문법은 제공을 해요. 그 다음에 오라클에서만 제공하는 문법이 select from where예요. select from where. 그러니까 특별한 이렇게만 보면 일반적인 select 문과 크게 다르지 않죠. 그런데 그 테이블과 테이블을 연결해주는 조건식을 where절에서 씁니다. 그리고 inner join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left join, right join 같은 경우에 플러스를 붙여서 사용한다.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려서 썼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연습들을 했었죠. 네. 연습 문제 뭐 한 6개 정도를 드렸었고 이너 조인은 두 개의 테이블에서 공통된 값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만 가지고 오는 거니까 아마 파악하기가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 뭐 레프트 조인은 어떤 값들을 가져오는지, 라이트 조인은 어떤 값들을 가져오는지 이런 것들 잘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하시면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조인에 대해서는 연습을 많이 하도록 할게요. 많이 할 겁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우리 어제까지 한 거를 한번 간단하게 리뷰를 한번 좀 해봤어요. 조인 좀 어려우셨죠? 특히나 뭐 라이트 조인, 테이블에 3개 이상 있을 때 뭐 이런 것들 조금 까다롭지 않았었나 네, 그런 생각이 있긴 있습니다. 네, 질문 없으세요? 네, 질문 없으시면 오늘은요, 오늘 첫 시간은 서브 쿼리라고 하는 거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파일을 새로 하나 만들까요? 새 스크립트를 Alt F10 하시고 접속은 스콧 계정을 우선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확인 하시고요. 제목은 서브 쿼리. 컨트롤 S 해서 저장하겠습니다. 랩 SQL에 SQL 1번 서브 서브 쿼리란 뭐 이렇게 별로 어려운 게 아니고요. 어려운가? 네, 서브 쿼리란 SQL의 문장의 일부로 SQL 문장의 일부로 다른 어떤 완전한 형식을 가지고 있는 SQL 문 포함되는 것을 서브 쿼리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안쪽에 들어가 있는 그런 SQL 문장을 서브 쿼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셀렉트 안에 셀렉트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굉장히 여러 부분에 서브 쿼리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셀렉트 절에 서브 쿼리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절에서 서브 쿼리가
셀렉트 절에 서브 쿼리 이렇게 할게요. 셀렉트 절에 서브 쿼리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from에서도 서브 쿼리가 있을 수 있어요. from 절에 서브 쿼리가 있을 수도 있고 select from where 그 다음 where죠. where에서도 서브 쿼리가 있을 수가 있어요. 얼마든 모든 부분에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룹 바이에도 들어갈 수가 있고 해빙에도 들어갈 수가 있고 등등등. 네, 그러니까 보통은 웨어에서 가장 사용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뭐 그룹 바이나 그룹 바이, 해빙 에서도 뭐 이런 절에서도 서브 쿼리들이 사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곳에 다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셀렉트에서도 서브 쿼리가 쓸 수 있고 from, where, group by, having 뭐 order by라고 안 될 건 없어요. 이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문장 안에 전체 문장 안에 서브 쿼리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한번 문제를 한번 이런 문제를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어떤 문제를 생각해 보냐면 우선 EMP를 먼저 좀 볼까요? 셀렉트를 먼저 한번 해볼게요. 셀렉트 EMP 실행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15명의 직원이 있네요. 15명의 직원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직원들의 급여가 있어요. 직원들의 급여가 있는데 이 중에 여기에 직원 중에 스컷이라고 하는 직원이 있죠. 스컷보다 조금 작은 사람 할까? 앨런 가지고 해볼게요. 앨런. 두 번째 앨런이라고 하는 직원이 있어요. 앨런의 급여가 얼마인가요? 1600. 자, 만약에 문제가 이런 문제라고 생각해 볼게요. 앨런의 급여보다 더 많은 급여를 월급을 받는 직원들, 사원들을 검색하겠다.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모든 컬럼을 다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ll 하겠죠, 그죠? 모든 컬럼. 그 다음에 from, EMP 테이블 이렇게 하겠죠. 그 다음에 조건식은 where, 급여가 더 많다. 급여가 더 많다니까 샐러리가 크다. 그죠? 근데 여기에 뭐가 들어갔는데? 여기에 앨런의 급여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세미콜론. 이런 문장을 만들어주면 앨런의 급여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는 사원들을 찾을 수 있겠죠. 맞아요? 자, 그러면 앨런의 급여는 어떻게 찾아요? 우리가 만들고 싶은 문장은 이 문장이다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그죠? 이 문장이라고 하는 걸 알았으니까 그럼 앨런의 급여를 먼저 찾아보면 그죠? 앨런의 급여를 먼저 찾아보면 select 샐러리만 찾으면 되겠죠. 그죠? 샐러리만 from 어디에서? EMP 테이블에서 그죠? EMP 테이블에서 누구의 그럼 이건 어떻게 하면 돼요? 이름으로 찾으면 되지 않나요? 물론 동명이인이 없다라고 하는 가정으로 하겠습니다. 네. 동명이인이 있으면 조금 다른 문제가 되지만 동명이인이 없다라고 하는 가정하에서 외어자를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이름이 같다. 뭐랑 같다? 앨런이랑 같다. 그죠? 이렇게 하시면 1600. 아까 찾았던 거 맞죠? 그죠?
여기 EMP 테이블 제가 열어두고 있어요. EMP 테이블을 열어두고 있고요. 테이블을 보시면, 데이터를 보시면요. 앨런 여기 있어요. 급여 1600. 이 문장으로 앨런의 급여를 잘 찾았죠. 셀러리. 그죠? 그래서 여기에 출력된 거를 보고서 1600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이 자리에 뭐라고 쓰는데요? 1600.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실행하면 6명이 나왔네요. 그죠? 6명이고 샐러리 부분 볼까요? 전부 다 급여가 1600 이상이죠.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 그러면 매번 이렇게 문장 만들고 여기에서 결과값이 1600이구나. 그럼 1600을 숫자를 여기다가 하는 것보다 그죠? 하는 것보다 그러면 이 1600이라고 하는 결과값을 얻어낸 문장이 뭐예요? 그게 얘잖아요. 그죠? 이 문장을 어디다 쓰겠다? 이 자리에다 쓰겠다 해요. 1600이라고 하는 숫자가 들어갈 위치에 1600이라고 하는 앨런의 급여를 찾아주는 문장을 사용하겠다가 이게 서브컬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럼 어떻게 쓰면 될까요? 저는 그냥 보기 좋으라고 좀 밑으로 내렸어요. 밑으로 내렸고 그냥 이렇게 할까요? select 뭘 선택하면 돼요? 셀러리를 선택하면 돼요. 그죠? 자, 어디에서? from 어디에서? ex에서 그죠? 그 다음에 조건식이 있었죠. 왜요? 이렇게 요 문장이 그죠? 이 문장이 앨런의 그거를 찾아주는 문장 아닌가요? 그래서 이거 무슨 뜻이냐면 서브 쿼리는 반드시 이렇게 괄호로 묶어주셔야 돼요. 괄호로 묶어주셔야 되고 이 마지막에 세미콜론은 어떤 문장을 닫아주는 거예요? 바깥쪽 문장을 닫아주는 거예요. 그죠? 자, 여기에서 세미콜론을 쓰시면 안 됩니다. 서브쿼리는 세미콜론을 쓰시면 안 돼요. 세미콜론은 언제만 쓰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의 문장이 완결이 될 때만 세미콜론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세미콜론이 여기 있게 되면 여기서 시작한 셀렉트 문장이 여기서 끝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괄호를 시작을 했는데 그 괄호를 닫아주지 않고 문장을 끝내버렸어요. 그럼 이거는 문법에 틀린 문장이 됩니다. 그래서 서브쿼리는 그거 자체로 완전한 하나의 문장이지만 절대로 뭘 하면 안 된다? 세미콜론 쓰면 안 돼요. 세미콜론은 전체 문장이 끝날 때 한 번만 써주시면 돼요. 실행해 볼까요? 똑같은 결과를 주죠. 네. 이게 서브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제까지 공부한 select, from, where, group by, having, order by 이런 식으로 select 문장을 만들 수가 있으면 그거를 또 다른 select 문장의 어떤 일부로 부분으로 그런 문장들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는 위치가 select 절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from 절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지금처럼 여기가 이게 where에서 사용한 거죠. where에서 조건값을 선택할 때 서브 쿼리로 사용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해되셨어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어제까지 공부한 내용을 잘 알고 계시면 크게 무리 없이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셀렉트 쿼리를 잘 작성하시는 게 그게 우선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건. 아셨죠? 네. 뭐 이런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 주의사항은 서브 쿼리는 바로 안에 작성해 주시고요.
작성해 주시고 서브 쿼리에서는 세미콜론을 요거죠. 네. 세미콜론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세미콜론은 언제만 전체 문장이 끝날 때 한 번만 전체 문장이 끝날 때 한 번만 세미콜론을 써주시면 돼요. 이것도 남겨둘까요? 요거는 그냥 참고용어로만 남겨둘게요. EMP 왜요? 샐러리가 크다. 이런 구조에서 위쪽 문장에서 1600이라고 하는 숫자를 찾았고 그거를 여기다 넣어서 계산을 선택을 했는데 여기서 1600을 쓰는 자리에 서브 쿼리를 썼다. 이렇게 남겨둘게요. 자, 그 다음에 문장을 실행할 때 SQL 디벨로퍼에서 문장을 실행하시는 요령인데요. 요령인데 단축키 컨트롤 엔터는 현재 커서가 있는 위치에 한 문장을 실행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럼 문장이 여기서부터 여기 세미콜론 있는 데까지가 하나의 문장이에요. 그죠? 그래서 커서를 자 여기서 깜빡깜빡 하고 있어도요. 컨트롤 엔터 하시면 15번째 라인부터 21번째 라인까지 하나의 문장을 실행해 주죠. 맞아요? from 절에 커서가 있어도 전체 문장을 실행해 주고 where 절에 커서가 있어도 전체가 다 실행이 되죠. 그죠? 맞아요? 음. 자, 근데 그런 경우 있을 거예요. 서브 쿼리들이 사용이 되게 되면 문장이 길어요. 문장이 길고 이 서브 쿼리가 무슨 일을 하는 거지 하고 서브 쿼리만 실행해 보고 싶을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럴 때 하는 게 뭐냐면 문장을 드래그를 하시는 거예요. 세미콜론은 없지만 select from where 이렇게 보면 요거는 완전한 하나의 문장이죠. 그죠? 그죠? 12번 라인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드래그를 하시고 컨트롤 엔터를 하시면 딱 그 서브 쿼리만 실행해서 실행 결과를 볼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드래그가 안 돼 있으면 드래그가 안 돼 있고 그냥 커서가 깜빡깜빡 거리고 있으면 커서가 있는 위치에 한 문장을 실행을 해주는 거고 만약에 이 문장이 서브 쿼리로 이루어져 있는데 서브 쿼리 내용만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 서브 쿼리 부분만 마우스 드래그로 선택을 하시고 컨트롤 엔터 이렇게 하시면 결과를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어, 어렵지 않으시죠? 그죠? 네. 비슷한 문제 하나만 연습해 볼까요? 전체 사원, 전체 사원의 급여 평균보다 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는 사원들 하고서 검색해 볼게요. 모든 컬럼을 다 검색해 보세요. 모든 컬럼을. 이거 하려면 급여 평균을 먼저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 급여 평균보다 샐러리가 큰 직원들을 찾으시면 될 거예요. 그죠?
자, 요것도 단계 조금 먼저 생각을 해볼까요? 급여 평균을 찾을 수 있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급여 평균을 먼저 찾을 수 있으면 좋겠죠. select 하시면 되겠죠. 평균 계산해주는 함수 이름이 average. average에다 뭘 주시면 돼요? cell 이렇게 주시면 되죠. from emp. 이게 급여의 평균 아닌가요? 그죠? 네. 숫자가 소수점이 끝나지 않는 숫자예요. 이게 요거 계산해 보면 2073.24 뭐뭐뭐뭐뭐 이렇게 나오는 숫자가 나오네요. 그죠? 자, 그러면 전체 직원의 급여를 찾았어요. 급여를 찾았으니까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하시면 돼요? 급여가 평균보다 많은 이거를 외화절로 만들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select 모든 컬럼 from EMP 조건은 샐러리가 크다. 이 자리에 여기서 찾은 숫자를 써주시면 되는 거죠. 그죠? 뭐 대략 2073.21 뭐 이런 정도만 써도 결과는 똑같이 나오겠죠. 그죠? 결과는 똑같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평균보다 많이 받는 직원은 6명 있네요. 그죠? 존슨, 블레이크, 클락, 스콧, 킹, 포드. 여기 샐러리 부분을 보셔야 돼요. 샐러리 부분 보셔야 됩니다. 이 값보다 전부 다 큰지를 확인해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자, 이거를 서브 쿼리로 만들겠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우리가 실행하고 싶은 문장인 거고 요 숫자가 들어갈 자리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서브 쿼리가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 있는 숫자가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이 SQL 문장을 실행하면 이 숫자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위치에다가 서브 쿼리를 넣어주시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select 모든 컬럼 from emp where 샐러리가 크다. 그리고 서브 쿼리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겠죠. 네. 여기서는 이 정도로만 들여쓰기를 하겠습니다. select average salary from emp 이렇게만 하시면 되겠죠. 아까랑 결과가 똑같죠. 아까랑 결과가 똑같습니다. 네,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하실 수 있으시겠죠? 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35분까지 쉬시고 그 사이에 제가 문제 몇 개 만들어 놓고 있을게요. 네, 35분에 시작하겠습니다.